네, 스타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정명수 부대변인이 출연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식 당직자가 저희 대선 스타일에 출연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묻고 들어볼 말이 참 많은데요. 어서 오십시오. 자주 좀 뵀으면 좋을 텐데. 네. 예, 앞으로 좀 자주 뵙길 바라고요. 자, 캠프 실무팀이 이제 이틀째 모여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비공개고 아까 우리 대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입이시니까 네. 대개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시작이 반이라고요. 네. 네 가지에 대한 의제를 어저께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당연히 새 정치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이고요. 네. 그 부분은 어저께 얘기를 많이 끝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관심이 제일 많으신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대한 네. 방안이고요. 세 번째가 새 정치와 정치 교체를 위해서 양쪽 세력이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고요. 네 번째가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약속을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실천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어저께 가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성 정치에 대한 그 갈등을 넘어서 협력과 상생의 길로 가겠다라는 우리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방향에 대한 원칙은 어저께 합의가 됐고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얘기, 정치 교체와 정당 교체 문제를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단일화 협상 실무 회의는 또 별도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결국 이제 야권 단일화도 포함이 되는 의제의 한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네. 자,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불협 포함이 나와서 안철수 캠프가 좀 발끈했습니다. 요 사이 한 이틀, 네. 어제 그제 한 3일이군요. 3일 좀 마찰이 있었는데. 네,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안철수가 물러난다고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양쪽의 이제 단어에 대한 선택의 문제고 그것을 네네. 이해하는 방식의 오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양쪽 캠프 다 그게 오해였고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자중하고 신중하자. 네. 이렇게 이제 또 자숙론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네. 그동안 있었던 거는 마찰이 아니고 좀 네네. 오해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마찰이 아니라 오해다. 네. 그러니까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 풀렸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네, 어쨌든 큰 방향에 대한 오해는 풀렸습니다. 네. 그 24일이냐 26일이냐 아니면 시점을 동시에 하느냐 따로 먼저 네네.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이제 큰 방향에서 네. 새로운 정치 공동선언이 우선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다 이제 풀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단일화 시기, 아까 병행하느냐 먼저냐 이 얘기는 해주셨고요. 언제냐에 대한 것이 참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양 캠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로 지금 민주당은 잡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 후보님이 만나서 그 대통령 후보 등록일 전이니까요. 우리 법적으로는 25일과 26일. 26일 오후까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24일이 되든 25일이 되든 26일이 되든 그 민감한 차이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단지 이제 양쪽 캠프에서 한쪽은 좀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할 일들이 많으니까 좀 서두르자는 미리 하면 편이고. 좋지 않겠냐?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측에서는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네네. 가는 그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역시 그것도 오해니까 풀어내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단일화의 과정과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캠프와 특히 우리 문재인 캠프가 좀 생각이 아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 여론조사를 고집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국민 경선이든 경선의 방식, 현장 투표 방식을 넣고 싶은 방식. 근데 이게 또 절충돼서 제3의 길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현재 공식 스탠스는 뭡니까? 민주당과 이제 저희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은 두 네. 가지입니다. 우선 단일화 방식보다 지금은 가치의 연대를 위해서 정치 쇄신에 대한 공동선언에 집중하자. 네. 그리고 그것을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방식을 얘기하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양측이 이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치선을 하기 위해서 세력도 연대하고 그것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단일화 방법도 국민과 함께 하는 방식인데 네.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서로가 한 발자국 양보하면서 감동이 있는 단일화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요체가 현장 투표라든가 하는 어떤 경선 방식을 또 모바일까지 또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은 그렇죠. 상태입니다만 이 방식과 여론조사를 거의 여론조사만으로 하고 싶어하는 방식이 충돌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절충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하고 담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의 예측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우리 안 캠프 측에서도 여론조사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공식적으로 없으십니다. 언론의 해석이긴 하죠. 네, 언론의 해석이고요. 저희 쪽도 뭐 어느 걸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 없고요. 네네. 사실 국민의 어머니 정권 교체, 정치 교체이기 때문에 사실 양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 발자국씩만 양보하면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캠프가 박원순 그 당시 서울시장 결정 때처럼 시간이 없으니 여론조사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저희가 또 이제 취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여론조사밖에 못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거대한 물결, 네. 단일화에 대한 거대한 물결에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우기는 한 측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네.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단일화를 위해서는 한 발짝씩만 양보하고 그것이 협의돼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게 이러한 정치들이 대한민국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이번 단일화에서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민주당의 인적 쇄신, 뭐 자체 인적 쇄신을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안철수 캠프는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에 가장 이제 핵심이 바로 현 지도부, 물론 뭐 후보 체제긴 합니다만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의 선퇴진 요구가 있을 거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게 참 많이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정치 쇄신과 정치 교체를 위해서 첫 번째는 기존의 정치 세력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과 지금 현재 당 지도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당원들의 지금 시점에서의 분열이나 아니면 내부 교란에 대한 걱정도 있고 네. 나머지는 좀 정치 쇄신에 위해서 모든 걸 좀 화끈하게 하자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지만 현재는 그걸 후보자께서 본인이 처리할 테니까 조금 당내에서는 맡겨달라고 얘기를 네. 하셨고 그건 저희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건 좀 더 이제 네, 레벨이 높은 차원의 결단이 있을 거다. 뭐 결단의 문제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대와 이제 신당,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단일화의 틀의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국민연대, 민주당이 생각하는 틀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신당 창달설인데요. 그래요. 계속 그 그거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 쪽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었는데요. 네. 우리 안 캠프에서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한두 분이 얘기했거나 추측 기사들이 이제 서로를 오해를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단일화 원칙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쪽 세력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 원칙들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양측 세력의 연대 문제인데요. 연대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단일화 방식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갖고 있는 힘을 합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뭐 이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안 후보는 당선 뒤에 이를테면 대선이 끝난 뒤에 신당 창당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나는 무소속 국민 후보로 나가겠다. 민주당 입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양쪽 세력이 연대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관점에서 모든 걸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될 거다라는 자신감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캠프,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진영의 공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난은 예상됐던 것인데, 대변인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북한 말들도 많이 듣고, 또 여기서도 가는 말이 와요, 오는 말이 없다고 날카롭게 또 네. 시정에 아주 그냥 거친 말들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 직접 발언으로 정치 이벤트니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심하게 오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시겠지만 김태호 의원님이 막말을 넘어서 욕에 가까운 말을 본인이 또 곧바로 네. 사과를 했지요.
본인이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대변인을 그래서 오후에 통해서요? 저희는 다시 대변인 성명이 네네. 나갈 텐데요. 뭐 홍어 거시기까지 얘기 나온 거는 정말 저는 이게 정치의 지금 저희 수준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홍어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생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대변인이 오전에 브리핑에 네네. 점심 때는 홍어에다 막걸리 한잔을 하자고 홍탁. 네. 네. 제안을 한 적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야권이 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과 그 전부터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올라가면 네. 두 번의 야권 단일화로 야권이 권력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한번 그렇죠. 작년에 또 우리 서울시장, 박원시장 될 때도 야권 단일화로 승리를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가 멘붕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집단적인 히스테리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식적인 선대위 회의에서 욕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박근혜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박근혜 후보를 평소에 지켜볼 때 카리스마나 몇 가지 중심 잡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캠프를 이끌면서 너무 아직과 고집으로 일방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야권 단일화를 가지고 보면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뭐 선진통합당의 선진통일당과의 선진통일당. 네네. 합당 과정도 사실 그게 더 정치 공작 아닌가. 그리고 MBC 김재철 사장의 어제 유임 사태도 사실 정치 공작이거든요. 우리 대통령 후보를 하시려면 좀 통 크게 국민들한테 내놓을 거 내놓고 네. 아닌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후보는 아직과 고집으로 그냥 쭉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단일화가 성사될 걸로 보시고 있고, 또 뭐, 어떤 후보가 될 거라는 데 대한 자신감도 지금 피력을 하셨고요. 네. 1대1 구도로 갈 것 같고, 그렇다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어서 정권 교체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시는지. 물론 답은 저는 뭐 아마 분명히, 문재인 후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민주화가 대세입니다. 근데 어저께 박근혜 후보님 정경련 만나서 네. 후퇴했습니다. 아, 내 입장이 후퇴했다. 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한 후퇴입니다. 네. 재벌개혁이 첫 번째거든요.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는 어떤 국민인지 물어봐도 네. 재벌개혁이 첫 번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의지를 안 보여주신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정수정 아켓 저는 우리 박근혜 후보님이 멋있게 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보여주는 역사관, 그다음에 이 지금 현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저는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네. 대해서 이제 저희 후보는 국정의 경험과 음. 서민의 삶을 알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뭐 필승이라고 봅니다. 자신감이 뭐 대단하시군요. 야권 단일화로 가는 데 있어서의 최대 변수랄까? 걸림돌,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어려움이 많죠. 이게 이제 파트너이면서도 또 경쟁자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이면서. 네네. 근데 앞으로 일정들은 이제 공동선언문이 빠른 시간 안에 이번 주 안에 정리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당연히 양쪽 캠프에서 10일, 11일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발표가 이번 예정돼 있습니다. 주말과 일요일이죠. 그렇죠. 네네. 그것이 나온 다음에 서로가 그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TV 토론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분들이 단일화에 경쟁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방식을 결정해서 그 중에 한 분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10일, 11일 지나는 중순이 정말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주 좀 나오셔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